일장 봄의 냄새를 그리다. 할머니 이제 그만두세요. 이 나이의 그림은 좀. 그 말을 들은 순간 내 가슴속 어딘가가 탁 하고 부러졌습니다. 젊은 강사의 얼굴엔 미소가 있었지만 그 미소가 어쩐지 차갑게 느껴졌습니다. 나는 붓을 든 손을 잠시 멈췄습니다. 붓 끝에서 떨어진 물방울이 하얀 종이 위로 번져 나갔습니다. 그 물결이 내 지난 세월 같았어요. 한번 번지면 다시 처음으로 돌아갈 수 없는 색. 안녕하세요. 저는 74살의 박선이라고 합니다. 한때는 초등학교 교사였어요. 아이들이 부르는 선생님 소리에 세상이 다 내 것 같던 시절이 있었죠. 하지만 지금은 복지관의 수채화 교실에서 붓을 배우는 평범한 노인이 되었습니다. 오늘은 수업 첫날이었습니다. 창밖에는 봄비가 내리고 젖은 흙냄새가 복도 끝까지 번졌습니다. 젊은 사람들은 비를 피했지만 나는 그 냄새가 좋았습니다. 새싹이 올라오는 냄새, 다시 시작할 수 있을 것 같은 냄새. 할머니들, 오늘은 쉬운 걸로 하죠. 강사가 환하게 웃으며 말했지요. 그 웃음이 왜 그렇게 내 가슴을 건드렸는지 모르겠어요. 쉬운 거라니요? 쉬운 인생이 세상에 어디 있나요? 나는 30년 동안 교단에 서 있었고 수십 명의 아이들을 가르쳤습니다. 아이들의 인생을 바꾸던 사람이었어요. 이제 와서 내 인생을 쉽게 다루라니요? 강사가 내 앞에 사진 한 장을 놓았습니다. 분홍 튤립이 가득한 화분 사진이었어요. 이것 따라 그려보세요. 나는 잠시 그 사진을 바라보다 조용히 고개를 저었습니다. 전 저기 창밖 개나리 그릴래요. 교실 안이 잠시 조용해졌습니다. 붓을 들던 사람들도 멈췄습니다. 개나리요? 그건 초보에겐 어려워요. 강사가 당황한 듯 말했죠. 하지만 나는 미소로 대답했습니다. 어렵다고요? 그럼 더 잘해봐야죠. 나는 물감에 노란색을 찍었습니다. 손끝이 미세하게 떨렸지만 그 떨림이 오히려 살아있음을 느끼게 했어요. 붓이 종이를 스칠 때 마치 내 심장이 다시 뛰는 것 같았습니다. 노란 빛이 번지며 봄의 숨결이 피어올랐습니다. 색이 참 고와요. 옆자리 윤정 할머니가 말했습니다. 선희 씨 손끝이 아직 젊네요. 그 말에 웃음이 났습니다. 젊다는 말 참 오랜만이었거든요. 그 순간 젊은 두 여학생이 내 쪽을 보며 속삭였어요. 와, 할머니 열정 대단하다. 그래도 좀 오버하시는 거 아냐? 그 말이 내 귀에 꽂혔습니다. 나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 대신 물에 붓을 다시 적셨습니다. 물방울이 떨어질 때마다 그들의 시선이 물속으로 가라앉는 것 같았어요. 그림이 완성되자 종이 위에는 노란 개나리가 활짝 피었습니다. 한 송이 한 송이마다 내 지나온 세월이 들어 있었습니다. 강사가 다가와 그림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어머님, 감정이 참 진하네요. 이건 쉬운 그림이 아니에요. 나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살아보면 알아요. 쉬운 건 그림이 아니라 말이에요. 그날 수업이 끝나고 복지관을 나왔습니다. 비는 여전히 내리고 있었습니다. 내 손에 들린 그림에서 물감 냄새 대신 봄의 냄새가 났습니다. 버스 정류장에서 한 젊은 여자가 휴대폰을 들이대며 말했습니다. 할머니, 그거 직접 그리셨어요? 너무 예뻐요. 인스타에 올려도 돼요? 나는 잠시 웃었습니다. 할머니라. 그 단어는 따뜻하면서도 어쩐지 날 가두는 말 같았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버스 안 창문에 비친 내 얼굴을 봤습니다. 주름진 피부 사이로 희미하게 빛이 스며 있었습니다. 나는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괜찮아요, 선희 씨. 오늘 당신은 봄을 그렸어요. 버스가 멈출 때마다 사람들이 오르내렸습니다. 젊은이들, 학생들, 아이들.
그들 사이에 앉아 있는 내가 이상하게 외롭지 않았습니다. 내 손 위에 놓인 그림이 마치 살아있는 생명처럼 나를 위로해주고 있었거든요. 집에 도착하니 이웃집 김할머니가 문 앞에서 손을 흔들었습니다. 어디 다녀오셨어요? 그림 그리러요. 그림이요? 아이고 그 나이에. 그 말이 웃음이 났습니다. 그 나이라니요? 지금이 제일 좋은 나이예요. 그날 밤 나는 개나리 그림을 벽에 걸었습니다. 불빛 아래 노란 꽃들이 반짝였습니다. 마치 나를 바라보며 웃는 듯 했습니다. 그때 가슴속 어딘가에서 아주 오래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선이야, 내가 다시 시작했구나. 그건 젊은 시절의 나, 교단 위에서 아이들을 바라보던 그때의 내 목소리였습니다. 나는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그래요. 봄이 다시 왔네요. 내 안에도. 이장 버스 안의 시선. 와, 저 나이에 화장까지 하셨네. 그 말이 귓가에 꽂히는 순간 나는 숨이 턱 막혔습니다. 버스 안의 공기는 평소보다 무겁게 느껴졌습니다. 나는 복지관에서 그림 수업을 마치고 조심스레 버스에 오른 참이었지요. 오늘따라 기분이 참 좋았습니다. 분홍 립스틱을 살짝 바르고 지난주에 산 밝은색 스카프를 두르고 나왔거든요. 거울을 보며 괜찮네 선이야. 스스로를 다독였던 아침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한마디가 그 하루를 산산이 부숴버렸습니다. 창문에 비친 내 얼굴이 낯설었습니다. 방금 전까지만 해도 봄처럼 들떠있던 내 마음이 순식간에 식어버렸지요. 뒤쪽에서 들려오는 젊은 남자들의 웃음. 나는 애써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마치 아무렇지 않은 척하려는 사람처럼요. 그러나 귀는 그들의 목소리만 쫓았습니다. 요즘 어르신들 대단하지 않냐? 저 나이에 저렇게 꾸미는 게 유행인가 봐. 엄마 생각나네. 화장 못하게 해야겠다. 그들의 웃음이 버스의 진동처럼 내 몸 안으로 스며들었습니다. 나는 천천히 손가방을 열어 손거울을 꺼냈습니다. 입술의 분홍빛이 순간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내가 나를 꾸민 것이 그토록 이상한 일이었을까요? 그냥 지우자. 그 순간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손이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립스틱을 닦아내면 마치 나 자신을 지워버리는 것 같았거든요. 그때 버스가 멈추며 흔들렸습니다. 내가 중심을 잃고 휘청이자 한 청년이 팔을 내밀었습니다. 괜찮으세요, 할머니? 그 말은 친절했지만 내 마음엔 또 한 번 비수가 꽂혔습니다. 할머니. 이 단어가 왜 이렇게 낯설까요? 분명 나는 할머니가 맞습니다. 하지만 그 말에는 언제나 그만두라, 조심하라, 늙었다가 숨어 있지요. 나는 고개를 숙인 채 조용히 말했습니다. 괜찮아요, 고마워요. 청년은 가볍게 웃고 뒤돌아섰습니다. 버스가 다시 움직였습니다. 창밖의 거리에는 노을빛이 길게 드리워져 있었습니다. 그 붉은 빛이 차창에 스며들며 내 얼굴 위에 얇은 막처럼 덮였습니다. 그때 문득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 나는 여전히 살아있는 여자야. 그 어떤 시선이 내 나이를 정하진 않아. 내가 입술을 매만지자 버스 안 유리창에 비친 얼굴이 조금은 당당해 보였습니다. 내 앞자리에 앉은 꼬마 아이가 나를 보며 조용히 웃었습니다. 그 미소는 순수했고 조롱이 아닌 따뜻함이 담겨 있었습니다. 나는 그 아이를 보며 속삭였습니다. 그래, 웃어도 괜찮아. 세상에 웃을 일이 아직 이렇게 많으니까. 버스가 종점에 다다랐습니다. 문이 열리자 늦은 오후의 공기가 밀려 들어왔습니다. 나는 깊게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물감 냄새 대신 사람 냄새, 삶의 냄새가 느껴졌습니다. 버스에서 내리며 주머니 속 손거울을 꺼냈습니다.
그 속에 비친 내 얼굴은 조금 피곤했지만 여전히 반짝였습니다. 나는 거울 속 나에게 말했습니다. 이제부터는 남의 눈이 아니라 내 마음으로 나를 볼 거예요. 걸음을 옮기며 하늘을 올려다 보았습니다. 붉은 노을이 마치 나를 위로하듯 번지고 있었습니다. 그 속에서 오늘 하루의 상처가 조금씩 녹아내렸습니다. 3장 수채화 교실의 경쟁자. 며칠이 지나도 그날 버스 안의 말이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립스틱은 여전히 화장대 위에 그대로였지요. 그냥 덮어두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했어요. 그날 이후로 자꾸 거울을 보게 됐습니다. 정말 저 나이에 화장은 부질없는 걸까? 나이 들면 꾸미면 안 되는 걸까? 생각이 꼬리를 물었지요. 그렇게 며칠이 지나 복지관 수채화 교실이 있는 날이 되었습니다. 언제나처럼 교실 문을 열자 물감 냄새가 반겼습니다. 어머, 박 선생님, 오늘은 립스틱 안 바르셨네요. 김미자 씨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녀는 내 옆자리에서 그림을 그리는 친구였지요. 하지만 가끔 친구보다 더 예민한 경쟁자이기도 했습니다. 오늘은 그냥 귀찮아서요. 내가 웃으며 대답했지만 그녀의 눈빛은 어딘가 날카로웠습니다. 그녀는 늘 반듯한 옷차림에 머리칼까지 가지런히 말려오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그녀가 내게 오늘은 립스틱 안 발랐네요. 라 말할 때면 그 속에는 당신도 결국 포기했군요 하는 묘한 뉘앙스가 숨어 있었습니다. 붓을 들자 마음이 뒤숭숭했습니다. 물 위에 번지는 물감이 마치 내 마음 같았지요. 조용히 붓질을 하며 생각했습니다. 내가 왜 저 말에 흔들릴까? 박 선생님, 지난번보다 그림이 부드러워졌네요. 강사님이 다가와 칭찬하셨습니다. 그 말에 조금 웃음이 났습니다. 그때 옆에서 미자 씨가 말했습니다. 아, 전에는 너무 진했잖아요. 나이 들면 좀 담백하게 해야죠. 그 말이 꼭 칭찬 같으면서도 가시처럼 마음에 박혔습니다. 나이 들면 그 말이 오늘따라 자주 들립니다. 내가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나이 들어도 색이 바래는 건 아니잖아요. 내 말에 강사님이 미소를 지었습니다. 맞아요. 우리 나이에도 색은 살아 있어요. 그 순간 미자 씨가 잠시 말이 없었습니다. 붓 끝에서 물감이 떨어져 종이에 번졌습니다. 쉬는 시간 복도 창가에서 미자 씨가 조용히 다가왔습니다. 박 선생님, 아께는 미안했어요. 그냥 저도 요즘 좀 위축돼서. 나는 웃었습니다. 괜찮아요. 우리 다 그런 날 있잖아요. 그녀는 고개를 끄덕이며 내게 살짝 웃었습니다. 그 미소가 참 따뜻했습니다. 그날 수업이 끝나고 복지관을 나서는데 햇살이 유난히 부드러웠습니다. 내 가방 안에는 완성된 수채화 한 장이 들어 있었지요. 분홍빛 꽃잎이 번진 그림이었습니다. 묘하게 그날의 립스틱 색과 닮아 있었습니다. 나는 가만히 중얼거렸습니다. 이 색 다시 써야겠다. 그날 밤 나는 다시 거울 앞에 섰습니다. 립스틱을 조심스럽게 열어 입술에 살짝 발랐습니다. 그래, 이건 꾸밈이 아니라 나의 색이야. 그렇게 속삭이자 거울 속에 내가 조금 더 환하게 웃었습니다. 사장 잊힌 이름. 203호 할머니 물약 드실 시간이에요. 그 말이 병실 천장에 부딪혀 텅 빈 울림이 되어 퍼졌습니다. 나는 그저 누워 있었습니다. 팔에는 링거가 꽂혀 있고 심장 옆으로 붙은 기계가 삐하고 규칙적으로 울렸습니다. 누구 하나 내 이름을 부르지 않았습니다. 박선이라는 이름은 어쩌면 이 병원 문을 들어설 때 이미 벗어두고 들어온 것 같았습니다. 나는 다시 한번 스스로 중얼거렸습니다. 박선이 일어나야지. 하지만 내 목소리는 작고 떨렸습니다. 간호사가 다가와 커튼을 열었습니다. 햇살이 스며들었지만
병실 공기는 차갑게 가라앉아 있었습니다. 이제 일어나실 수 있으세요? 그녀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어딘가 기계 같았습니다. 나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지요. 그녀가 내 팔에 주사를 빼며 말했습니다. 요즘 어르신들 힘내셔야죠. 어르신. 그 말이 왜 이렇게 무겁게 들릴까요? 나는 평생 학생들을 가르쳤고 이 병원에서도 잠깐 간호사로 일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그저 203호 할머니였습니다. 식사 시간이 되자 트레이가 침대 옆으로 밀려왔습니다. 죽과 반찬 몇 가지, 그리고 미지근한 미역국. 숟가락을 들어보려 했지만 손이 덜덜 떨렸습니다. 간호사가 말했습니다. 오늘도 안 드시면 힘 빠지는데요? 나는 힘없이 웃었습니다. 조금만 있다가요. 그녀는 시계를 한번 보고 무표정하게 트레이를 가져갔습니다. 숟가락엔 한 입도 묻지 않았습니다. 창밖에서는 가을빛이 유리창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잎이 떨어지는 걸 바라보다 문득 예전 생각이 났습니다. 간호사 시절 내가 환자들을 이름으로 불러주던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이순자 씨, 오늘은 좀 나으셨어요? 그 한마디에 눈시울이 붉어지던 환자들. 나는 그때 알았지요. 사람에게는 이름이 곧 존재의 온도라는 걸. 그런데 지금 그 따뜻함을 잃은 사람이 바로 나였습니다. 그때 문이 열리며 작은 발소리가 들려왔습니다. 할머니, 아들의 아이 내 손녀였습니다. 그 아이가 내 손을 꼭 잡았습니다. 할머니 이거 봐요. 그녀가 내게 보여준 건 유치원에서 그린 그림 한 장이었습니다. 붉은색 크레파스로 그린 나, 그리고 옆에 크게 쓰인 글씨. 박선희 할머니 사랑해요. 순간 눈물이 터졌습니다. 내 이름. 그토록 듣고 싶었던 그 이름이 아이의 목소리로 돌아왔습니다. 그날 밤 나는 오랜만에 식판에 죽을 조금 떠먹었습니다. 맛은 변함없었지만 묘하게 따뜻하게 느껴졌습니다. 간호사가 다가왔습니다. 어머, 오늘은 잘 드셨네요. 내가 미소 지으며 말했습니다. 네, 이름을 불러주니 힘이 나네요. 그녀가 멈칫하며 물었습니다. 이름이요? 나는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박선희예요. 기억해 주세요. 그녀가 살짝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박선희님. 그 순간 병실의 공기가 조금 달라졌습니다. 비로소 내 자리가 생긴 듯 했지요. 밤이 깊어지자 심장 모니터의 불빛이 별처럼 반짝였습니다. 나는 눈을 감으며 속삭였습니다. 이제 괜찮아요. 이름을 되찾았으니까요. 오장 커피 한 잔의 용기. 퇴원 후 처음으로 혼자 외출했습니다. 햇살이 유난히 따스한 봄날이었지요. 병원 근처 카페 앞에 서서 한참을 망설였습니다. 커피 향이 문틈으로 스며들어왔습니다. 그 향이 참 좋았습니다. 하지만 문을 여는 일조차 쉽지 않았습니다. 나 혼자 들어가도 될까? 젊은 사람들만 오는 곳은 아닐까? 이런 생각이 꼬리에 꼬리를 물었습니다. 그 순간 문 안쪽에서 어서 오세요. 밝은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래요. 그 말이 나를 밀어주었습니다. 나는 조심스레 문을 열었습니다. 카페 안은 조용했습니다. 창가에는 대학생들이 노트북을 펴놓고 있었고 한쪽 구석에는 젊은 엄마가 유모차를 밀며 앉아 있었습니다. 나는 한참을 두리번거리다 가장 구석진 자리를 골랐습니다. 어떤 걸로 드릴까요? 점원이 다가왔습니다. 아메리카노 따뜻한 걸로요. 내 목소리가 약간 떨렸습니다. 그녀가 미소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네, 천천히 앉아 계세요. 나는 자리로 돌아와 손가방을 조심스레 내려놓았습니다. 조용히 숨을 고르며 창밖을 바라봤지요. 거리는 활기로 가득했습니다.
바쁜 걸음, 웃음소리, 햇살, 모든 것이 내겐 낯설고 반가웠습니다. 잠시 후 커피 한 잔이 내 앞에 놓였습니다. 김이 피어오르며 향이 퍼졌습니다. 그 향이 마치 오래된 친구의 안부 같았습니다. 한 모금 마시자. 뜨거운 온기가 가슴을 채웠습니다. 그래, 나 아직 괜찮아. 나도 모르게 속삭였습니다. 그때 맞은편 테이블에서 두 여자가 웃으며 수다를 떨고 있었습니다. 어머, 그 옷 너무 예쁘다. 이거? 딸이 사준 거야. 그 대화가 귀에 들어오자 괜히 웃음이 났습니다. 나도 예전엔 친구들과 그렇게 떠들었지요. 그리움이 살짝 스쳤지만 그보다 따뜻했습니다. 저기요. 누군가가 내게 말을 걸었습니다. 뒤돌아보니 점원이었습니다. 혹시 여기 자주 오세요? 아니요, 오늘이 처음이에요. 그럼 오늘이 시작이에요. 그녀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 말에 가슴이 찡했습니다. 오늘이 시작이라니 그 말이 어쩐지 큰 선물처럼 들렸습니다. 나는 천천히 커피잔을 들어 그녀에게 살짝 웃으며 말했습니다. 좋아요, 그럼 시작이네요. 밖으로 나서자 바람이 불었습니다. 살짝 찬 바람이었지만 기분은 시원했습니다. 버스 정류장 앞에서 거울 대신 유리창에 비친 내 얼굴을 보았습니다. 피곤하지만 환하게 빛나는 얼굴이었습니다. 그 순간 버스가 멈췄습니다. 문이 열리고 그 안에서 젊은 남자의 웃음소리가 들렸습니다. 순간 가슴이 철렁했지만 이내 미소가 번졌습니다. 그날의 상처가 다시는 나를 흔들 수 없다는 걸 알았기 때문이지요. 나는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오늘은 커피 한 잔으로 충분해. 그리고 발걸음을 돌려 햇살이 드는 거리로 천천히 걸어갔습니다. 내 그림자가 길게 늘어졌지만 그 길 위엔 더 이상 주저함이 없었습니다. 6장 봄날의 전시회. 복지관 게시판 앞에 작은 종이 한 장이 붙어 있었습니다. 봄날 수채화반 작품 전시회 참가자 모집. 나는 그 글자를 한참 바라봤습니다. 손끝이 저절로 떨렸습니다. 전시회라니. 가슴이 쿵 하고 내려앉았습니다. 내 그림을 사람들이 본다는 건 두려우면서도 설레는 일이었지요. 그날 수업 시간에 강사님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여러분의 그림이 세상에 나가야 합니다. 그 한마디가 이상하게 내 안에서 오래 맴돌았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손에 쥔 붓이 유난히 묵직했습니다. 나는 그날 밤 오랜만에 책상 위에 물감을 꺼내 놓았습니다. 창문 밖으로 달빛이 스며들고 그 빛이 흰 종이 위에 떨어졌습니다. 나는 천천히 붓을 들었습니다. 처음엔 손이 떨렸습니다. 하지만 물이 번지고 색이 스며들자 조용히 마음이 풀렸습니다. 물감의 냄새, 붓 끝의 부드러움, 그 모든 게 오래된 나를 불러냈습니다. 그래, 나는 여전히 그리는 사람이었지. 그때야 비로소 깨달았습니다. 며칠 후 복지관 강사님이 명단을 받으며 말했습니다. 참가 신청 마감이에요. 하실 분 손 들어주세요. 순간 손이 저절로 올라갔습니다. 내가 들고 있는지도 몰랐지요. 미자 씨가 놀란 눈으로 물었습니다. 박 선생님, 정말 하실 거예요? 나는 조용히 웃으며 말했습니다. 네, 이번엔 제 색깔로 그려보려고요. 그녀가 이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럼 저도 함께 할게요. 그날부터 우리는 매일 복지관에 모였습니다. 서로의 그림을 보며 조언하고 때로는 웃고 때로는 침묵했습니다. 이 색이 너무 강한가요? 아니요, 선생님한테 딱 어울려요. 그 말에 마음이 따뜻해졌습니다. 전시회 당일 복지관 1층 로비는 북적였습니다. 작은 행사였지만 우리에게는 세상에서 가장 큰 무대였습니다. 내 그림은 하얀 벽 한쪽에 걸렸습니다. 봄의 숨결이라는 제목이었지요. 핑크빛 꽃잎이 번지는 그림.
그건 내 지난 시간을 닮아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그림 앞에 서서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 순간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선생님 그림 참 따뜻해요. 낯선 여성이 다가와 그렇게 말했습니다. 봄이 오는 것 같아요. 나는 웃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그 말이 제게도 봄이에요. 그때 복지관 관장이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오늘 전시회는 특별합니다. 참가자 중 한 분이 가장 많은 응원을 받으셨네요. 순간 이름이 불렸습니다. 박선희님. 내가 놀라며 일어섰습니다. 박수가 쏟아졌습니다. 강사님이 내 손을 꼭 잡으며 말했습니다. 선희 선생님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나는 눈을 감았습니다. 그리고 속삭였지요. 박선희 잘했어. 이름을 되찾고 색을 되찾았구나. 전시회가 끝나고 돌아오는 길 복지관 앞 벚꽃이 흩날렸습니다. 꽃잎이 내 어깨에 내려앉아. 나는 미소 지으며 말했습니다. 봄이 정말 왔네요. 7장 향기로운 시간. 전시회가 끝난 날 나는 집 근처 공원을 걸었습니다. 벚꽃은 이미 흩날리고 봄바람이 머리칼 사이로 스며들었습니다. 사람들은 저마다 바쁘게 지나갔지만 나는 느릿느릿 걸었습니다. 발걸음이 느리다고 해서 가치가 줄어드는 건 아니잖아요. 벤치에 앉아 가방을 내려놓고 손을 무릎 위에 올렸습니다. 햇살이 따뜻하게 내 얼굴을 감쌌습니다. 그때 옆 벤치에 앉은 노인이 나를 보고 살짝 웃었습니다. 오늘 날씨 참 좋네요. 나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정말 그렇네요. 꽃잎까지 춤을 추네요. 그 사람은 아무 말 없이 잠시 벚꽃을 바라보았습니다. 그 순간 마음이 참 평화로웠습니다. 돌아오는 길 가게 앞에서 꽃을 파는 젊은 여자가 나를 보고 인사했습니다. 안녕하세요. 나는 미소로 답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꽃이 참 예쁘네요. 그 말에 그녀도 활짝 웃었습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에 말 한마디가 얼마나 큰 달인지 새삼 느껴졌습니다. 집에 돌아오니 책상 위에 그림 한 장이 놓여 있었습니다. 전시회에서 받은 작은 선물지와 편지. 편지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박선희 선생님, 그림을 보고 마음이 따뜻해졌습니다. 나의 듬이 이렇게 아름다울 수 있다는 걸 배웠어요. 나는 편지를 손에 꼭 쥐고 눈을 감았습니다. 이제야 알았습니다. 나이 든다는 것은 꽃이 지는 것이 아니라 향이 깊어지고 빛이 더 따뜻해지는 일이라는 것을. 그날 밤 침대에 누워 나는 천천히 숨을 고르며 중얼거렸습니다. 박선희, 오늘도 잘 견뎌냈어. 내일도 이 향기를 품고 살아야지. 그리고 속으로 다짐했습니다. 누군가의 시선에 흔들리지 말자. 내 색깔과 내 이름을 지키며 살자. 밤하늘을 바라보며 작은 별 하나를 스치듯 바라보았습니다. 그 별이 내 마음속에도 반짝임으로 남아 있었습니다. 8장 나의 봄날. 오늘 아침 햇살이 창문을 스며들며 내 얼굴을 어루만졌습니다. 나는 천천히 눈을 뜨고 깊게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수채화 붓과 물감은 책상 위에 가지런히 놓여 있었습니다. 전시회 이후 매일 조금씩 그림을 그렸습니다. 손이 떨릴 때도 있었지만 붓끝에서 색이 번지는 순간마다 마음이 조금씩 따뜻해졌습니다. 커피 한 잔을 준비하며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길가에 벚꽃이 여전히 춤추고 있었지요. 오늘은 어떤 색을 칠해볼까? 나는 속삭이며 웃었습니다. 그때 문이 살짝 열리며 손녀가 들어왔습니다. 할머니, 오늘은 저랑 같이 그려요. 나는 놀라면서도 행복했습니다. 좋아, 오늘은 함께하자. 거실 한쪽에 작은 탁자를 놓고 두 사람이 마주 앉아 붓을 들었습니다. 손녀의 작은 손끝과
내 나이든 손이 나란히 물감을 묻혔습니다. 색이 번질 때마다 웃음소리가 터졌습니다. 서툰 손길이지만 서로의 존재를 느끼며 함께하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날 오후 나는 잠시 창가에 앉아 지난 몇 달을 떠올렸습니다. 버스 안 젊은 남자들의 웃음, 병실에서 잃어버린 이름, 복지관 수채화 교실에서의 경쟁, 전시회에서 받은 작은 인정, 그리고 손녀와의 시간. 모든 순간이 지금의 나를 만든 퍼즐 조각이었습니다. 나는 깊게 숨을 들이마시며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박선이 잘 견뎌냈어. 이제 내 삶은 나만의 색으로 살아갈 거야. 저녁이 되자 거실 창으로 붉은 노을이 스며들었습니다. 나는 커피를 한 모금 마시며 그 붉은 빛을 바라보았습니다. 이게 바로 나의 봄날이구나. 그 말이 마음 깊이 스며들었습니다. 손녀가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할머니 내일도 같이 그릴래요? 나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물론이지 내일도 함께하자. 그 순간 나는 알았습니다. 나이는 숫자일 뿐 삶의 향기와 색은 스스로 선택하고 지켜갈 수 있다는 것을. 밤이 깊어지고 창밖 별빛이 반짝였습니다. 그 별빛 속에서 나는 조용히 속삭였습니다. 박선이 이제 정말 괜찮아. 내 봄날은 아직 끝나지 않았어. 그리고 그 속삭임 속에 나만의 평화와 행복이 스며들었습니다. 세월이 흘러도 우리는 여전히 꿈꾸는 사람입니다. 조금 느려도 괜찮고 조금 서툴러도 괜찮습니다. 오늘의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에 작은 용기가 되길 바랍니다. 당신도 할 수 있습니다. 나이 때문에 포기했던 일, 지금 다시 시작해도 늦지 않습니다. 우리 서로를 보듬고 함께 웃으며 살아가는 세상이 되길 바랍니다. 이 이야기가 마음에 닿았다면 영상의 좋아요 한번 눌러주시고 당신의 이야기도 댓글로 들려주세요. 그리고 다음 이야기도 함께하고 싶다면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당신의 한 번의 응원이 이런 따뜻한 이야기들을 계속 이어가게 합니다. 오늘도 끝까지 들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당신의 하루가 오늘 이야기처럼 따뜻하길 바랍니다.